안녕하세요. 맹경제TV의 맹경제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제 우리 안성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주사부 안성인 소장님에게 오늘은 또 알코올성 치매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술 한 잔 한 잔 즐기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내용 말씀 잘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알코올을 멀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이 알코올의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결국 알코올성 치매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을 바탕으로 인간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오랫동안 즐거운 여생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와 함께 알츠하이머병 또는 노인성 치매라는 질병과 함께 불행한 병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노망 또는 망령이라 불리는 노인성 치매는 한 동네에서 한두 사람도 쳐다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만나는 것이 치매 환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모바일이 메시지 창에는 집을 나가 거리를 헤매는 치매 노인을 찾는다는 문자가 하루가 멀다고 접합니다. 배우 출신으로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레이건은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유능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인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악화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생을 마감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법조의 제1호인 이태경 여사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옛날 고등고시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었으나 대통령 이승만에게 밉보여 법관이 되지 못하고 변호사로서 가정법률 상담소를 개원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준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분도 마이연의 노인성 치매로 연면하지 않았던가요? 한 가정에 치매 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아픔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가 오면 며느리를 향해 견연히 나를 굶겨 죽이려고 밥도 안 준다고 욕을 합니다. 집을 나가면 길을 잃어 거리를 헤매다 경찰서 신세를 지는 일이 다반사가 됩니다. 집안의 가전제품과 가스기기를 함부로 만지다가 화재가 발생할까 두려움에 떨어야만 합니다. 하루 온종일 간병이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인 노동력 하나를 완전히 잡아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자니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 병원비를 서민 가게들도 감당하기 어려워 국려지책으로 예전에는 소위 기도원, 요즘은 요양병원이죠. 그런 것에 입원시키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소위 현대판 고려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기억세포는 약 140억 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노화에 이르고 나중에 사망하랍니다. 그중 고등생물의 경우 성장기간이 수명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수명은 60년으로 계산할 때 20살 전후가 성장기인 겁니다. 이때까지 뇌세포도 세포 분열을 하여 약 140억 개 이르는 겁니다. 성장인물로 치면 그때부터 인간의 기억세포는 하루에 평균 10만 개씩 사멸합니다. 가령 80세 노인이 사멸한 기억세포 수를 계산해 봅시다. 성장기 20년을 빼고 남은 생존기간 60년에 곱하기 한 달 30일 곱하기 1년 12개월 곱하기 10만 개를 계산하면 1년에 약 22만 6천 개의 기억세포가 죽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어 70에 접어들면 자신의 기억력이 현저히 감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억력 저하는 물론이고 사고력과 판단력도 따라서 저하되어 치매증과 유사한 정신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두어도 이렇게 많은 뇌세포가 죽어가는데 여기에 술을 마시면 뇌세포의 파괴는 더욱 심해집니다. 제가 경험한 정신병원의 경우 뇌세포 파괴로 손상된 기억력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목격했었습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치료 프로그램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암기였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암기 과목을 대당했습니다. 처음으로 접한 것이 AAS 주기도문으로 사용하는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문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어찌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그거라는 지혜도 주셔서 이 간단한 속주의 암기에 무려 일주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암기 시간이 주어지는데도 말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 속줄 암기에 1시간 아닙니다. 30분도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데 무려 일주일이라니. 그런데 그런 현상은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만나는 알코올 중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보이나 기억력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거의 모두가 암기 어려움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서너 개의 과목의 암기를 3개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때쯤이면 암기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퇴원자에게 주어집니다. 학창시절 지능지수가 상위권이었다고 자부하다 나의 것만 앞의 한 줄을 외우고 다음 줄로 옮겨가면 앞의 구절을 잊어버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원장은 치매 판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목술 출신으로 간질환으로 흑달이 가까운 고문 얼굴에 살점 하나 없는 강마른 몸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40 중반의 남성으로 임신부와 같이 배가 불쑥 나오고 초짐한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그의 비만 원인은 쉽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온 아내에게 퇴원을 때렸으면 그의 아내는 완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조금 더 건강하면 퇴원시키겠다는 말로 그를 진절시켰습니다. 그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몸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남들이 먹다는 밥까지 구워 먹었습니다. 슬프게도 나도 그런 부류의 환자로 취급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뇌기능의 20% 정도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입이 사멸된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으나 잠재된 뇌기능을 개발하면 평소의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자 3개월 정도가 경과하자 같은 시기에 입원한 환자들의 암기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뇌세포도 이렇게 사멸하는데 술을 마시고 중독자가 되면 뇌세포의 파괴는 더 빠른 속도로 죽어갑니다. 뇌세포의 자연사 플러스 알파는 술로 인한 뇌세포 파괴입니다. 이걸로 기억력 감퇴가 더욱 심해집니다. 최근 개발된 MRI로 장기 음주자의 뇌를 검사해보면 뇌의 중추 부인 전두엽이 말라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뇌 속의 신경 과대 흥분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이 감소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물질이 감소되면 경련이나 흥분이 일어나기 쉽고 공격성 성향을 띠게 됩니다. 취객들이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부부싸움으로 일어나는 가정부라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술꾼이라 자부하는 사람이고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일시적 기억 상실을 블랙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검은 포장을 쳐서 집안을 깜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던 사람도 장기간 대량으로 술을 마시면 대뇌 피질에 있는 기억세포가 파괴되어 현저한 기억력 감퇴를 가져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의 정신적 증상으로 진압력 장애, 이해력 장애, 판단력 장애, 기억력 장애, 지각 장애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렇게 한면사멸한 뇌세포의 경우 술을 완전히 끊어도 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억력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음주를 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왜 뇌세포가 파괴될까? 당뇨 환자의 저혈당 쇼크를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환자의 뇌를 MRA로 촬영을 하면 많은 뇌세포가 죽어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저혈당이 뇌세포의 죽음을 불러온 것입니다. 시시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외출 허가를 받고 귀가하던 환자가 길가 가로수 밑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알코올성 당뇨 환자였습니다. 휴가길에 그는 술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의뢰하던 습성대로 술집을 찾아갔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그는 알코올성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시작한 술은 끝장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마실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집을 나온 그들은 각각 헤어졌습니다. 과음으로 손해마비가 온 그는 집을 찾지 못하고 다리가 풀려 그만 도로 옆 가로수 밑에 쓰러져 잠들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동사의 가능성을 우려한 행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는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아침이면 정신이 들겠지 하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아침이 되어도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깨워서 아침밥을 먹이고 병원에 돌려보내야 함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그를 흔들어 깨웠으나 그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온 거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 6번은 하얗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한직했습니다. 몸매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은 다이어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 다이어트 방법으로 소위 황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동물은 활동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에너지를 음식물에서 섭취합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3대 영양소 중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그 탄수화물은 간이 글리코겐으로 만들고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포도당이 인체의 엔진 구실이라는 호흡사절 또는 구연산 회로라고 불리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산소와 결합하여 연소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에너지로 우리 몸이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황제 다이어트라는 것은 인체에 필요한 탄수화물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수화물 공급이 차단되면 인체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인체는 살아남기 위해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비축했던 에너지원은 고갈되면 우리 인체는 다른 신체의 부위인 간과 근육 등에 비축해 두었던 지방이나 단백질까지 끌어다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살이 빠져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주는 것이 소위 말하는 황제 다이어트입니다. 술꾼들도 그렇지만 특히 악성독자들은 술이 들어가면 고기를 끊고 술만 마십니다. 그것은 이미 설명했지만 알코올이 만들어주는 높은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MT 칼로리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전혀 없습니다. 음식이나 안주 등으로 영양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독성 물질을 술을 마시면 우리 간은 그 알코올의 독을 무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간이나 근육에 비축해 뒀던 영양소를 필요하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술이라는 독성 물질을 계속 침입을 하고 비축해 뒀던 영양소는 바닥에 나고 간을 하는 수 없이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했을 때처럼 사이에 급한 나머지 온갖 굴욕을 감수하고 세계의 은행 돈을 필요다 쓴 것처럼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뇌가 필요하다는 양질이 포도당까지 필요다 씁니다. 우리 뇌는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양질이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뇌세포야 죽든 말든 몸부터 살리겠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필요한 양질이 포도당을 술에 빼앗긴 뇌세포는 힘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자연스레 알코올 독자는 알코올성 치매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술과 다이어트 문제를 한번 알아봅시다. 술이 다이어트의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알코올은 영양소가 전혀 없는 공칼로리 식품인데 왜 다이어트에 걸림돌이 될까요? 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체중 감량, 다이어트의 최대 방해꾼은 술이라고 합니다. 술은 막걸리나 양주, 맥주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류는 영양가가 거의 없으면서도 살을 빼려는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미국 내분비학자이자 비만의학 전문가인 레카 쿠마 박사는 5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 우리 간은 알코올을 독소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분해 효소를 동원하여 제거하려고 합니다. 즉 대사분해 무도 처리를 시작합니다. 근데 알코올 분자를 분해하는 과정을 우선시하다 보니 지방, 단백질 등 다른 영양소 소화는 휘저도록 미루게 됩니다. 그 결과 지방 축적과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알코올은 소화관 그리고 간 및 여타 장기의 기능을 손상시켜서 면역 체계를 교란하고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렇게 염증 반응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누적되면서 비만을 초래합니다. 세 번째, 알코올은 수면에 영향을 끼치고 수면은 체중에 영향을 줍니다. 연구 결과 수면의 질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9.3%, 적당히 마시면 24%, 과음할 경우 39.2%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질이 낮은 수면이 하룻밤에서 사흘밤만 이어져도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해 잉여 지방에 따른 비만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넷째, 술을 기본적으로 칼로리 밀도가 높고 당분 함량이 많아 살찌게 합니다. 게다가 다른 술이나 음료를 섞어 마시면 열량이 급속하게 더 늘어납니다. 가령 보드카나 위스키에 토닉을 가미하면 순식간에 아이스크림 하나를 빠뜨려 마시는 것만큼 당분이 많아지고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다섯째, 술에 취하면 음식 선택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평소 잘 먹지 않던 패스트푸드나 피자가 갑자기 당기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알코올의 식욕을 자극하는 데다가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충동적 결정을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 술을 곁들이면 그냥 식사만 하는 것보다 30% 이상 음식을 더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 이래저래 살이 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인용하는 이유는 알코올은 고칼로리 식품이니까 엔체에 영양소가 공급되지 아니하니까 비만과 관계가 없고 또 병원 등에서 만나는 알코올 중독자들 중 비만경으로 쉽게 볼 수 있어서 참고로 소개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열심히 열강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가 잘 듣고요. 참 유익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